네, 우리 증시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 시장 정리를 하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동양증권 마포지점의 박우신 과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변수현 연구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시아 중쇼일 내에서도 우리 증시가 상당히 부진한 양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오전장 중에는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북한의 또 이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공습 경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또 하지만 여기에다가만 우리가 이유를 두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일단 시장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 자체가 사실은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3월 7일부터죠.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매도 공세로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7일부터 오늘까지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2조 정도 거래소에서는 지금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도 공세를 퍼부으면서 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뒤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선물에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또 외국인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도 3,300억 정도 매도가 나올 정도로 선물에서도 베이시스를 누르면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는 게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수가 지지부진하면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수급상의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보기에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없는지 잠시 후에 수급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장 막판에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544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 시장의 오늘장 특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대형주가 시장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대외적 변수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 쪽에서 하방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올라오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이 좀 변화된 모습,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놀이터라고 하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급 안에서 있는 업종들,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들 마지막까지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좀 매수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이렇게 연기금이 같이 동반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이 그 안에 속해서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빌 컴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 업종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수급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본다면 역시나 외국인과 연기금의 그런 수급 안에 있었다라는 점이 특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이따 수급 좀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 시장의 수급의 가장 큰 맹점은 역시나 외국인이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6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합치자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2조 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매력이 없는 것인지 먼저 가장 큰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환율 움직임, 사실 엔화와 관련된 움직임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원 환율이 오르고 있죠. 원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로 일관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파생 쪽에서 좀 외국인들이 좀 하방 쪽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수의 흘러내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1960포인트 내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 내에서 오늘 오전에는 사실 좀 살짝 지켜주는 모습도 보였지만 줄줄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한 195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라면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발전을 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의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외국인의 현물이나 선물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존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과는 최근 요 며칠 동안 약간은 다른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좀 갈팡질팡하는 양상이고 기관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는 순매도, 다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하게 또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징을 찾으셨어요? 지금 일단은 그 HTS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좀 돋보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1평균으로 한다면 거의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뭐 많게는 500억까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시총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시총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걸 가정을 하면 뭐 코스닥 시장에 뭐 300억, 400억 들어왔다.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거래소로 환산을 했을 때는 3천억, 4천억 이런 식 금액이 들어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의미 있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급 특징을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들 한 226억 정도, 오늘 조금 237억 정도의 규모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기금은 한 350억 정도의 금액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금과 외국인들만 순매수 주체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그 순매수 작용하는 종목 업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 제약업종과 의료정밀기기 업종부터 기금과 외국인이 계속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는 오락 문화 업종과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만 좀 보더라도 오늘도 디지털 콘텐츠 업종과 뭐 오락 문화 업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였는데요. 뭐 특징 업종들로는, 특징 종목들로는 지금까지 보셨던 코스닥 시장 주도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락 문화에서는 뭐 SM, 뭐 파라다이스,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게임 업종들, 뭐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스팀 플란트 같은 의료 정밀 기기랑 업종들이라던가 다른 기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런 수급에 동참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외환 시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외환 시장 오늘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날에 비해서 외환 시장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늘은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달러원 보합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밤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외환 시장 참여자들은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시장 속성을 따라서 위험 통화들을 매수한 후에 다시 매도하는 행보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유지가 달러화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 통화들과 위험 자산이 반등세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오늘 달러원은 어제 종가 대비 이런 시전이 하락한 1115원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일시적으로 1114원 20전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저가 매수성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연속으로 주식 순매도를 보이면서 달러 원액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매수와 매도세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원은 장중 1117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달러원이 장중 1120원을 기록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강도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제 주요 방송사와 은행의 전산망이 수시간 동안 마비된 것의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이 되면서 시장의 심리는 매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하락한 1115원 70전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환 시장에 있어서 또 확인해봐야 할 핵심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 회피성 달러 매수 기조가 아직은 살아있다고 봐야겠고요. 이 때문에 달러원이 쉽게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만 미 연준은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경우에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요. 이 때문에 향후 미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경우 이 역시 달러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세 재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전 통화 대비 강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달러원 역시 상승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주목해야 할 통화상이 바로 달러 N이 되겠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신임 총재가 대담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달러 N은 지난밤 뉴욕장 초반까지 강세를 지속했고요. 미 연준의 FOMC 회의 마감 이후에는 뉴욕 증시의 강세를 반영하면서 96엔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N1 환율이 다시 100엔당 1162원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향후 N1 환율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경우에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증가하면서 달러원은 또 다른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의 1120원 돌파 여부가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수급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좀 투자를 보류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궁금하네요. 자,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변곡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하락은 계속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HTS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부터의 그림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강하게 튀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지금 3차례 정도 나오고, 사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196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금일 이제 하향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밑에 지지 라인은 일단 1차적으로 1930포인트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하나의, 지지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략을 재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변곡의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라는 말도 있죠. 그런 말 지금 자리 자체가 무릎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어야만 주가는 상승 반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분할 매수로 적절한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는 판단인 것 같고요. 일정량의 현금 비중은 항상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분할로 지금 무릎 정도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서서히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정한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적정한 종목이라는 게 어떤 게 될까요? 일단 현재 시장의 큰 틀을 보게 되면요.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작년 말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동시에는 절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엔 코스피가 셌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셌죠.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의 반복의 연속이라면 사실 지금 흐름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좀 어느 정도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자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시겠지만 코스닥은 사실 기존에 이제 550포인트대 강한 그 저항 라인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 쉬어간다면 코스피로 어느 정도 자금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대형주 위주로의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적당한 지지선을 지지받고 있는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코스닥 시장, 물론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조금 더 지속이 될까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형주 시장이 못 가는 거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하게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매 가능성과 매매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유리하다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 자체, 코스피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코스닥 시장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기가 좀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전히 코스닥 중에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형주 시장 1차적인 지지라인인 1930선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도 코스닥 시장 여전히 매력도 있다 생각이 되고, 만약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전략을 바꿔보시는 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보수적 투자를 잘하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그 기회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극적인 부분은 여전히 중소형주 대응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까지는 중소형주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만 두 분 모두 거래소 시장에서는 1930선을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 참고를 해주시면서 또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마푸지점의 박우신 과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반푸지점의 변수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